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록해보고 공부해 볼 내용은 투자를 안 했어도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기록입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기록인데 2025년 12월 미국 증시가 드러낸 투자 기록의 진짜 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기록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투자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기록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투자 기록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투자 기록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저는 어떻게 투자 기록을 조금 다방면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한 줄 살펴보면은 투자는 돈의 싸움이라기보다 의사결정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지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는 사실 부정확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기억을 좀더 되살릴 만한,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좀 더 괜찮게 할 만한 기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주석으로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자, 투자를 그럼 안 하는 사람도 기록을 해야 될까? 투자 기록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AI 변동성, 고용 리스크, 그리고 기억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12월 미국 증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AI 주도주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고용 변수가 다시 한번 연준에 의해서 재부각됐는데요. 그래서 잘하던 사람들도 기록이 없으면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졌고, 흔히 말하는 주도주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왜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기록을 먼저 해야 될까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투자를 잠깐 쉬고 있는 분들도 기록을 먼저 해보자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2025년 현재 증시 상황은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조정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듀얼 맨데이트,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듀얼 맨데이트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책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물가 안정과 고용 성장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조정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흔들릴 때마다 지수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고용 쪽 다운사이드 리스크 공식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보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즉, 이런 연준의 발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런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데, 자, 여기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심하거나, 포모 상황이거나, 공포가 높아지거나,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빅스 지수 이런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급등하는 상황에서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모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공포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포에 따라서 손절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등하게 되면은 다시 후회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후회를 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네, 기억이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억만 내가 되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기록의, 이 기록의 진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록의 진짜 역할은 수익률을 높이자, 이게 아니라 실수 비용을 조금 낮추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게요. 그래서 투자 기록은 수익률을 올리는 어떤 뭔가 화려한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의 비용을 줄이는 회계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 비용을 처리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연말정산 그런 거 할 때도 연말정산을 위한 기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 기록도 어떤 실수의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날리는 거, 그런, 우리가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자를 제일 1 원칙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수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실패의 원인이 운인지 판단인지, 나의 자의적인 판단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은 내가 언제 왜 흔들렸는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도 육하 원칙으로 사실 남기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언제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그렇게만 간단하게 기록을 해줘도 충분히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미화하기 때문이에요. 확증 편향과 자기 합리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하락장에서는 아, 시장이 지금 이상해. 라고 하면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만약에 반복되면은 자산의 곡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록은 내 탐욕이나 공포를 어떤 또 다른 데이터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빅데이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내 감정의 그리고 내 행동의 정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안 했는데 그럼 뭘 기록할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아예 안 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투자를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도 기록을 하는데 어떤 걸 기록해야 되냐? 바로 관찰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관찰 기록을 하는 거죠. 사실 관찰 기록이라고 하면 주식 시장을 관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지에 따른 기록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2025년 12월 10일 지금 올리브영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의 시작은 매수를 먼저 하기보다 관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걸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이 애플에 맨 처음에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애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고 맥북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시장을 관찰하다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또 매수했죠. 근데 구글이 지금 한창 오르고 있는데 그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맨 처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고수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고수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투자를 당장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대가들, 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기록하는 순간 이미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대신 데이터를 우리가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책을 읽고 그리고 고수들의 상황들을 보다 보면은 그것 또한 돈 대신 나의 시간이나 나의 데이터를 그 사람들 관찰하면서 우리가 베팅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걸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2월이 보여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바로 심리적인 변동성과 뉴스 헤드라인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가 단기간에 급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급변하게 된 순서를 생각해보면 뉴스가 맨 처음에 막 나와요. 근데 뉴스가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 감정이 증폭되고 감정이 증폭되면 행동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돈을 잃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록 없는 사람의 결론은 미국 주식이 무섭다. 그래서 투자하지 말자. AI가 버블인가? 그럼 AI에 투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근데 부정적인 게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왜곡된 부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록 있는 사람의 질문은 나는 왜 흔들렸을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부분이 왜 흔들렸을까? 아니면 AI 시장이 지금 정말 버블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버블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버블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기관들 또한 기록을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 보고서가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관들이 왜 이 기록을 중시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재현성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관의 공통점은 예측을 하기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계속해서 주주총회를 같은 걸 열고 그 주주총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준도 결과보다 어떤 리스크를 더 크게 받는지 계속해서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서 남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기록이란 내 의사결정의 연준 의사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그러니까 대가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록의 과정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가능한 투자 기록 6줄을 말씀드려 보면은 초간단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시작 한 줄 요약. 자, 이거 오늘 시작 한 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요약한, 그러니까 뉴스가 요약한 시장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거를 감정 상태로 한번 그냥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점까지 있다라고 해보면 뭔가 이상한데 하면은 그냥 한 뭐 예를 들어서 4점 이 정도로 남겨놓고 내가 관찰한 사실 3개를 기록을 키워드로 딱딱딱 해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장으로 남겨도 좋은데 내가 정말 어렵다, 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키워드로만 뭐 예를 들어서 AI, 그 다음에 뭐 로봇, 반도체 이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남겨놓은 3가지가 AI, 반도체, 로봇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만의 해석.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해석을 내가 관찰한 사실에 따른 나의 해석. 그러니까 이게 6가지가 다 같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네.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 그 하루의 나의 기록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반대 근거. 그러니까 나의 해석에 따른 반대 근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오늘의 행동 원칙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행동 원칙은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매수한다, 뭐 이런 것도 행동 원칙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행동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매수나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고 기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S&P 500에 돈을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10년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은 자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의 대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거창한 막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보다도 나만의 기록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록이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이해력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실력의 상한선은 정보력보다도 바로 자기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기 이해력은 독서로 자라고, 독서로 성장을 시키고, 시장에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고용, 정책이 교차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샀는지보다 왜 흔들렸는지를 남기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에서, 다음 2026년에서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야 될까 기록을 하시기보다도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명언을 말씀드려 보면은 수익은 시장이 주지만 생존은 기록이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긴 여러분들의 한 줄의 기록이 다음 변동성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여러분들만의 기록 방패가 있으면은 어떤 변동성이 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방어하는데 충분히 수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 미니버핏의 기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앱이 어떤 앱이냐면 도미노란 앱이에요. 도미노. 네. 도미노란 앱인데 이 도미노란 앱에서 지금 이렇게 저의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4월 달에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 약간 변동성이 심해서 일부분 매도를 하고 일부분 매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 보면서 아, 내가 4월 달에 어떤 식으로 매도를 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기업의 비중을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맥북에 보시면은 기본 주식 이 앱이 있어요. 주식 앱. 이 주식 앱을 통해서 여기 즐겨찾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날그날의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남들이 기록해 놓은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 즐겨찾기를 통해서도 아, 내가 어떤 기업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구나. 아, 살펴봤구나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아해서 손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미니버핏 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했다 보니까 무료 쿠폰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링크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오셔서 무료 콘텐츠부터 무료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함께 보시면서 한번 무료 쿠폰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한번 기록을 하면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투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록이 처음에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창한 문장을 기록하시기보다도 간단한 내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부터 짧게 짧게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 여러분들만의 기록이 귀하게 정말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투자 기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의 미니버핏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로 함께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